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과 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 코주부 이미정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비가 내리고 있어서 이런 우울한 기분이 우리 증시에도 번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일제히 조정받은 영향으로 오늘 우리 증시도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포럼이 이틀 연속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지속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부담스럽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22 포럼에서 이제 올해 회의에서 두 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는 발언을 재확인하면서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확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어서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의 상무부가 다음 달 초에 이 중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사전허가 없이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선적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미국 증시에서는 하락세로 보였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이 2분기에 홀식적을 달성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 주간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장중에 변동성을 키우면서 파란불로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익률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표. 제가 지난 4월에 매수를 했던 YTN 현재 19%로 제가 수익을 실현하고 오늘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YTN 다음으로 이제 뷰웍스도 있었는데요.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이제 매수를 했다가 9% 정도로 매도를 했고요. 뷰웍스 같은 경우에 내년에 더욱더 실적 전망이 밝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매도를 했다가 이제 전량 청산을 했습니다. 바디텍메드와 포스코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진입을 했다가 단기간에 1차 매도를 했고요. 아직 절반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에 매수를 했었고요. 10%대 수익을 청산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자세한 수익률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 YTN입니다. 사실 YTN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요. 4월에 매수한 이후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수익률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1차 매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10%대 정도로 수익을 실현을 했다가 2달 정도 계속 보유하고 최근에 다시 상승세가 좋았기 때문에 전량 청산을 했습니다. YTN이 다들 아시는 이 종합 유선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그래서 방송사인데 최근에 이 지분 경쟁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YTN이 이 지분 경쟁 이슈로 인해서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 3월에 한번 강세를 보였다가 3월 이후로는 주가가 조정받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번 달 초까지 계속해서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을 오가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계속 장기간 횡보를 하다가 이 지분 경쟁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상단을 6월 초에 돌파를 해주면서 최근에 7,780원까지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아직 이 지분 인수전 결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이슈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이 기술적인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19% 정도로 전량 청산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 지분 경쟁 이슈가 마무리가 된다면 이 YTN의 주가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매매 전략 노란독방 안에서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수익을 실현한 종목은 뷰웍스입니다. 이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9% 정도로 수익을 실현을 했고 1차 매도가 아니라 전량 9%로 실현한 상황이고요. 이 뷰웍스가 엑스레이 관련주인데 정지영상 엑스레이 그리고 동영상 엑스레이 또 비파괴 검사 엑스레이 이 세 분류의 엑스레이 시스템에서 발생한 이 방사선을 확인할 수 있는 디텍터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 부품 불량 검사와 이 가전용품에 활용되는 산업용 카메라까지 제조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큰 폭의 증가세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뷰웍스가 지난 1분기에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폭 증가를 해줬고 영업이익은 40% 넘게 크게 빠졌기 때문에 뷰웍스 주가 지난 5월 달에 계속 횡보해주는 흐름을 나타내줬고요. 이 연구개발비가 증가하고 또 연구개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점차적으로 이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뷰웍스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너무 단기 고점까지 올라가 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입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9% 정도로 수익을 실현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 조정을 받았을 시에 진입할 수 있는 이 상승 동력이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대응 전략 노란톡방 안에 입장해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가깝게 갖다 대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세 번째로 수익률 리뷰할 종목 바디텍 매드입니다. 이 바디텍 매드가 지난번에 제가 히든 종목 힌트를 드렸을 때 마약 관련주로 준비를 했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체외 진단 제품 그리고 마약 진단 키트 관련주이고요. 최근에 이 마약 검사 의무화 하는 이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바디텍 매드가 이 이슈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한번 성장세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국방부에서 이 군대 내에서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입영 신체 검사에 마약류를 추가적으로 검사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5월에도 한번 시세가 분출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5월 이후에 6월에 들어서면서도 다시 한번 주가가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을 타고 상승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면역 진단기기뿐만 아니라 이 체외 진단 제품의 연구 개발과 생산, 판매까지 동시에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증권가에서 전망하고 있는 이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마약류 관리 개선 방안까지 추진이 된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이 마약류 검사 키트 수요가 확대하면서 바디텍 매드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세 이어나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진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진입을 했다가 주가가 조금 횡보를 하다가 다시 5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상승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을 타고 주가가 4일 연속으로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현재 포트폴리오 리스트에서 일단 일부 절반 매도를 한 상황이고 아직 절반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차트 패턴 흐름을 봤을 때 4월에도 한번 캔들이 빨간 양봉을 나타냈다가 좀 사익 실현이 나오면서 물량이 빠져나갔습니다.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한 달 정도 횡보를 했었고 또 5월 말에 다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 나타내줬다가 이번에도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횡보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서 지금 신고가 부근에 위치를 한 거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제 빠질 거라는 전망 속에 즉 이 물량을 덜어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거래가 쌓인 구간을 횡보를 하다가 지금 다시 단기 이동 평균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수급도 긍정적이고 이제 실적 전망도 밝고 기업의 성장성까지 계속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바디텍 매드 2차 매도는 제가 노란톡방 안에 입장해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디텍 매드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종목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이 포스코 스틸리온도 이번 달에 진입을 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겹쳐 있는데 철강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의료기기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철강 그리고 의료기기 테마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주도하면서 이 포스코 스틸리온 주가도
다시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올해 연초 같은 경우에는 AI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가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지금은 또 엔터와 의료기기 쪽으로 시장 투자자들이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순환매 장세가 돌 때 지금 철강과 의료기기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스틸리온이 철강제 제조 그리고 의료기기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먼저 철강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을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에 따라서 이제 철강 수요가 하반기에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포스코 스틸리온도 크게 실적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슈가 여러 개 계속 발생을 했었는데요. 먼저 루닉 같은 경우에 AI 영상 분석 솔루션이 일본의 건강보험 급여 가산 대상에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큰 폭의 성장세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닛으로 인해서 이 AI 영상 블록 솔루션 투자하는 이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기대감이 포스코 스틸리온에 몰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식약처에서 국내 심사가 통과가 될 이 의료기기의 5개국의 심사를 앞으로는 면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의료기기 관련주들 다시 한번 강세 보여줬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용기기 그리고 의료기기의 시장이 하반기 들어서면서 더 큰 폭으로 성장세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포스코 스틸리온도 의료기기 관련주이고 또 철강 관련주이기도 해서 호재와 호재가 맞물리면서 크게 주가가 올라줬던 종목이고요. 네, 이 포스코 스틸리온이 현재 주가 51,100원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절반 정도 덜어냈고 아직 절반 남겨둔 상태입니다. 지난 4월에 이제 최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하향 조정을 받았다가 6월 들어서면서 이제 회복을 하고 다시 반등 구간을 들어서려는 이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남은 절반에 대한 상세한 매매 전략 제가 노란톡방 안에 입장해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꺼내시고요. 이 QR코드 화면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URL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제 노란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개장 전 이슈부터 장중 시황, 장마감 시황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타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의 상세한 매매 전략뿐만 아니라 단타 가능한 종목들 모두 다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솔본인데요. 이 솔본 같은 경우에도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의료기기 관련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의료기기 테마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하면서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이 솔본이 미디어와 IT 의료 분야에서 계속해서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본 같은 경우에는 이 의료기기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거라는 전망 속에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줬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크게 별다른 이슈는 없었는데 이제 실적 호정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건강관리 기술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솔본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월 말에 한번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 미용기기, 의료기기, 리오프닝 관련주들 올해 상반기에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하반기에 주식 시장이 순환할 때 더욱더 큰 폭으로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솔본은 제가 우선 전량 청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방송을 주 2회 출연하다 보니까 지금 포트폴리오 리스트가 좀 많아서 단기적으로 보고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솔본도 1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지금 이동평균선 봤을 때 굉장히 정배열로 이동평균선이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5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나타내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5일선을 이탈을 하고 11선에서 지지를 받고 좀 버텨주는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최근에 일단 캔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조금 전환되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량 청산을 했고요. 이 의료기기 관련주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선방해주는 흐름을 나타내줬기 때문에 의료기기 테마 중에서 제가 다른 종목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 타점 노란독방에 입장해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란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이 QR코드 화면에 가깝게 가져다 대신다면 요 아래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노란독방 제 이미정 연구원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오픈카톡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검색란에 입장을 하시면요. 거기에다가 제 이름 이미정 검색을 하시면 이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서 제가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 소개해 드리고 있고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의 상세한 매매 전략까지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수익률 더욱더 크게 극대화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수익률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달에 진입을 했던 YTN 주식시장의 지분 경쟁 이슈가 발생을 하면 이 종목이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을 나타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YTN도 지분 경쟁 인수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 나타내 줬었고요. 이번 6월 달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이 인수정 관련해서 기대감이 몰리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와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오늘 YTN에 전량 매도를 했고요. 이어서 뷰웍스 같은 경우에 지난달 17일에 진입을 했던 종목인데요. 뷰웍스가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더욱더 실적 성장 전망이 밝기 때문에 우선 전량 매도를 했고요. 9% 정도로 제가 짧게 수익을 냈는데 뷰웍스가 이제 내년에 더욱더 실적이 성장됐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뷰웍스의 자세한 타점 노란독방 안에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6월달, 이번 달에 진입한 종목입니다. 바디텍 매드인데요. 이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하면서 주가도 크게 올라줬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마약 관련해서 이제 국방부에서 이 마약 검사를 앞으로 하겠다라는 발언 속에 바디텍 매드가 수혜 입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1일에 진입을 했다가 현재 8% 정도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절반 아직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란독방 안에서 남은 매매 전략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스틸리온인데요.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도 바디텍 매드와 같이 히든 종목 두 가지를 제가 지난 방송에서 바디텍 매드와 포스코 스틸리온으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동시에 진입했던 기업이고요. 포스코 스틸리온이 이번 달 21일에 진입을 했다가 현재 이 종목 역시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여주면서 8% 정도로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본인데요. 이 솔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호전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전량 청산한 상황이고요. 아직 노란톡방에 이 포트폴리오 리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른 종목들에 대한 매매 전략 노란톡방 안에 입장해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익률 리뷰해 드렸고요. 그러면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도했던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UAM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의 조비에이션이 이제 연방 정부로부터 비행 허가를 받았다는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이슈가 전해졌었기 때문에 이 UAM 관련주들이 국내 증시에도 전반적으로 상승세 나타내줬었고요. 또 정기수직 이착륙기가 이제 비행이 허가된 이후에 테스트 권한까지 승인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UAM 관련주들 오늘 관련주 동반 강세 보여줬었고 조비에이션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호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때문에 시간을 거래에서도 큰 폭으로 증가해 줬기도 하고요. 정규장에서도 무려 40% 넘게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 UAM 관련주들 중에서 또 제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하나시스템 골라봤습니다. 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첨단 방산전자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는 2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또 초소형 위성 체계의 SAR 검증 위성 사업까지 이제 수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검증 위성 사업으로 선정이 될 시에는 이 우주 사업 본격화 기대감까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과기부에서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에 나섰습니다. 이 등록에 나서면서 이제 위성통신 사업이 더욱더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UAM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유하셨을 때 더 크게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신사업을 더욱더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자까지 이번 달 5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수개월 내에 이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면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을 더욱더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하나시스템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더 큰 폭으로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본업에서 실적 개선과 함께 이제 신사업 분야에서도 진전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시스템, UAM 관련주들 중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업종 소개해 드리기 전에 수익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4월에 매수했던 종목이고요. 오늘 매도를 했는데 전량 청산을 했고 19%대 수익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뷰웍스인데요. 뷰웍스 같은 경우에 지난달 17일에 진입을 했다가 전량 청산을 했고요. 9%대 정도로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또 이번 달에 진입을 했던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에는 마약 관련주인데 국방부에서 마약 검사에 추진하겠다라는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바디텍메드도 이번 달에 수익을 절반 매도를 했고요. 아직 절반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포스코 스틸리온도 제가 지난 21일에 진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 포스코 스틸리온 현재 8%대 정도 수익권에 있는 상황인데요. 1차 매도를 했고 아직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동력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절반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수익 챙겨가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종목은 솔본입니다. 솔본 같은 경우에 지난달 23일에 진입을 했던 종목이고요. 10%대 정도로 전량 청산을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5개 종목 최근 매도했던 수익률이고요. 남은 종목들 아직 포트폴리오에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보다 상세한 매매 전략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가깝게 가져다 대신다면 URL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제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오픈 채팅방에 제 이름 임의정 검색만 하셔도요. 이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도 상세한 매매 전략 알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개장 전에 제가 단타 종목 매일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단타 종목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영상으로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분들과 함께 우리 수익률표는 물론이고요. 또 우리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해당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노란색 링크가 뜬다면 클릭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이슈 속의 업종 속의 종목들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해서 하나시스템 잡아주셨는데요. 두 번째 이슈는 또 어떤 이슈일지 궁금해집니다. 멘토님, 그럼 두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로는 오늘 연초에 강세 보였었던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줬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업종은 올해 상반기에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오늘 새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 전기차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줬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2%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이 리비안도 2차 전지 관련주인데 5%대 정도로 크게 올라주면서 국내 관련주들에도 훈풍을 불어줬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스웨덴 내 이 테슬라 충전소를 이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에도 호재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오는 2분기에 중국에서 판매량이 15만 대를 넘겼을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도 수혜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오늘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다른 이슈까지 발생을 했었는데요. 정부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이 전기차 충전 시설에 123만 대 이상을 보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관련된 방안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전기차 420만 대 보급을 위해서 이제 충전 시설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회원카드가 한 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결제 방식까지 함께 개선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오늘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줬었고요. 또 정부에서 주거지와 직장 이런 생활 거점에 완속 충전기와 고속도로 휴게소 그리고 또 주유소 같은 이동 거점에 이제 급속 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겠다라는 개선 방안까지 덧붙이면서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줬던 것 같고요. 이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기차 충전기가 차고지 중심으로 설치가 되면서 충전시설 설치 제한하는 이 규제 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 상반기에 좀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였지만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집중을 해보셔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기차 테마 중에서도 제가 주목할 만한 종목 한국전자금융 준비해봤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이 나이스그룹의 금융지원 서비스 업체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아직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열려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인적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의 주차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사업까지 함께 다각화하면서 이 한국전자금융 최근에 주가가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증권가에서 연간 최대 실적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년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최대 실적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매년 실적 성장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무인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도 흑자 전환을 한 바 있는데요. 올해 이후에도 이익이 급증하면서 실적 상승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무인주차장의 사이트 같은 경우에 지난 2020년에는 1,200개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 3,500개로 늘어났기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말에는 4,600개로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매출액도 큰 폭으로 상승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기 테마는 올해 상반기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했지만 2차 전지
그 소재 부품 이 관련주들에 비해서 덜 올라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한국전자금융의 상세한 매매 전략 노란독방 입장해 주시면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멘토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 자동화 기기와 또 키오스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멘토님께서는 전기차 시장, 나아가서 충전소 여기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이 한국전자금융을 체크해 주신 게 맞죠, 멘토님? 멘토님? 네, 그쵸. 제가 네. 한국전자금융 올해 상반기에 2차 전지 소부장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줬지만 충전기 테마는 그에 비해서 좀 덜 올라가 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2차 전지 충전기 관련주들 중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골라봤고요. 이제 실적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에 있고 또 주가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기에 적합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충전기 관련주 중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미정 멘토님이 충전기 사업까지 확대했을 때 이 한국전자금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트 잡아주셨는데요. 우선은 오늘도요, 13.9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슈와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시간이 이제 14분 정도 남았습니다. 14분 안에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멘토님과 다음 이슈 알아볼 텐데요. 바로 반도체 관련 이슈입니다. 또 오늘은 미국에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타나면서 관련해서 훈풍이 불어오기도 했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이슈 업종으로 제가 반도체 골라봤습니다. 반도체 테마가 이제 하반기에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최근에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도 했고요. 이제 증권가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2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주가가 급등세 나타내줬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 나타내줬던 것 같습니다. 또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에는 미국의 소비재 기업인 나이키의 실적까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이키가 호실적 발표한다면 내일 우리 시장에서 유통 그리고 소비 관련주들이 또 견조한 흐름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이슈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이 호실적 발표한 영향으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세 나타내줬습니다. 또 마이크론이 이제 가격 추세가 개선이 되면서 반도체 산업의 저점이 지났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해석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더욱더 반도체 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메모리 칩인 DDR5뿐만 아니라 신규 하이엔드 제품 내에서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큰 폭의 성장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오는 가을 그리고 겨울에 더욱더 실적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주가도 크게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미리 진입을 하시면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가을에 오르고 겨울에는 이제 실적까지 성장이 하면서 더 큰 폭으로 올라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레이저셀을 제가 한번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레이저셀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후공정 장비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 프로부핀의 접착용 장비를 납품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납품을 기점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사업 영역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1분기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좀 부진한 실적이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신기술 도입에 있어서 좀 반도체 업황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급격하게 축소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업황 부진이 올해 상반기에 좀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줬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신기술에 대한 채용 니즈가 좀 1분기에 적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오랜 불황으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에 대한 이 채용 움직임도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프로부핀 2차 전지 장비를 추가적으로 개발하면서 하반기에 실적 성장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고 이 하반기에 매출이 기대감까지 지금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크게 상승 추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채용 움직임까지 증가하면서 하반기에 실적 성장에 맞물려서 주가도 더 크게 신고가 경신하면서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도체 중심의 양산 매출이 하반기에 큰 폭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레이저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가운데에서도 또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로 잘 알려진 종목입니다. 오늘도 급성장을 하면서 부각을 받았는데요. 오늘 4.53%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도 역시 13,600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최초 개발이라는 타이틀이 이 회사에서 주는 경쟁력을 더욱더 심화시켰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안겨드린 종목일수록 내 포트에 딱 기억을 해놓고 계셨다가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멘토님이 지금입니다 라고 타점을 주실 때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요. 저희 방송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입장하셔서 우리 멘토님과 함께 대응 전략 수익길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오늘 멘토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교육 강의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주식 플러스 레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플러스 레슨 주제로 우선주를 골라봤습니다. 종목명 뒤에 우가 붙은 종목을 우선주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우선주가 보통주가 갖고 있는 이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보통주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편이고요. 또 배당금은 더욱더 많이 지급받는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주 반대로 이 상반되는 보통주가 무엇인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지금 대부분의 주식을 보통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보통주가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부르고요. 배당을 받으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또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대부분의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들 익히 아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결권을 갖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기업 경영자들이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주주로서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종목을 보통주라고 부르기 때문에 보통주라는 개념, 우선주 개념까지 함께 알고 계시면 더욱더 투자하시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우선주, 이번에는 보통주. 우리가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한 차이점 우리 멘토님이 잘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런 교육이 매일매일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어집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는 이제 저희 방송 7분 뒤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QR코드도 그때 문이 닫힙니다.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래에 있는 QR코드 빨리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곧이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바로 히든 종목 오픈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자, 그 전에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신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QR코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진 찍지 마시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만 하셔서 링크 타고 클릭 입장하시면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 톡방 사진이 뜰 겁니다. 예쁜 우리 이미정 멘토님 빠르게 입장하셔서 멘토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내일 시초가 대응 전략부터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이 준비해 오신 히든 종목 바로 만나봐야겠죠? 멘토님 히든 종목 오픈해 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들고 나오지 않았던 파묘 관련주로 골라봤습니다. 파묘 관련주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바이오 연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무거운 종목은 아니고요. 바이오 연료로 인해서 수익이 더욱더 하반기까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파묘 가격이 원래는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가 최근에 하락한 이후에 안정화된 구간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적 성장세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로 만드는 정책이죠.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 바이오 관련해서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수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인도네시아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 2019년에 기존 수도였던 이 자카르타에서 이제 누산타라로의 수도 이전을 공식화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고 온 이 히든 종목이 이전될 수도 근처에 1만 헥타르 규모의 팜 농장을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이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계획 기준상으로 봤을 때 오는 2024년에 공공기관의 이전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수도 이전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종목의 자산 가치 상승 시점도 생각보다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미리 실시간으로 진입을 하신다면 더 크게 이 종목의 호재와 맞물려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트를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 5일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밑꼬리 달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8% 정도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지난달 22일에 최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9,00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8,000원 구간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이동평균선이 정말 예쁘게 정배열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주가가 계속 상승 추세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한 번씩 수급이 들어오면 좀 크게 몰리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 추세를 봤을 때 아직 캔들도 이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았고 이동평균선 추세도 모두 다 상승 방향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장기간으로 봤을 때도 이슈가 긍정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 노란독방 입장하셔서 상세 전략 알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종목명과 타점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잡아갈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링크가 보인다면 클릭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3분 남았네요. 그 전에 멘토님이 두 번째 히든 종목까지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OLED 관련주로 골라봤습니다. 이 히든 종목이 오는 2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제 점유율까지 하반기에 더 크게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주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는 2024년에 OLED 관련된 이 아이패드 출시 기대감 또한 이 히든 종목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출하량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5월에 한번 최저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대 정도로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제가 차트를 굉장히 가까운 시점으로 확대를 해뒀는데 좀 정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방 구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추세가 또 이 종목 역시 살아있고 캔들 역시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도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실적 성장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크게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히든 종목 두 가지 들어봤는데요.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렇게 수익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YTN 19.84%, 뷰웍스 9%, 바디텍메드 8.15%, 포스코 스틸리온 또 8.22%, 솔분으로 10% 넘는 수익률 안겨주셨는데요. 이런 수익률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저희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안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링크 타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대박 포인트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이미정 멘토님과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